근데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 또 57분에 두 차례 원산 일대에서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죠. 함참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에 관련해서 이 사건이 남북미 판문점 회동 6월 30일이었습니다. 꼭 25일 만이고요. 또 그제 또 3,000톤급 잠수함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순시하면서 보여줬던 사건의 이틀 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기적으로. 볼턴이 오기 직전, 예. 그다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 장면을 연출을 한 것이고, 예. 또 거기다가 그에 앞서서 메시지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외무성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미 연합 군사훈련 안 한다라고 약속을 했고, 예. 그 자리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그 이용호 외상이 배석까지 했다라는 정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지 마라. 네. 그다음에 실무협상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 또 세계 식량 계획에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유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원하기로 했던 5만 톤 안 받겠다 쌀.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초점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하지 마라. 그리고 하면 가만 안 있겠다. 계속 이 메시지를 그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계속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 한미 그 군사훈련 그거를 이 사전에 쐐기를 박아서 막겠다 네. 하는 그 의도가 뭐 역연히 보이죠. 근데 이 지금 그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보태고 싶은 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상황 관리를 하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상황을 뭔가 이렇게 물론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잘 다독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의도가 좀 보인다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 예.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제 이름을 이름대로 불러주셔야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이를테면 요 근래 들어서 왜 자꾸 초기에 발표할 때 발사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발표를 해야죠. 그죠?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네. 혹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그냥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발사체라는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파리도 세다 뭐 이런 농담 있잖아요. 그죠? 파리도 세다. 근데 예를 들면 날아가는 거로 치면 똑같잖아요. 그죠? 네. 총알도 발사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발사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왜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 이번에 이제 지금 그 한미 연합 훈련을 북한에서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압박을 가한다 네. 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이 8월 초에 실시하기로 한 이른바 동맹 19-2 이건 그냥 뭐 사실 CPX 훈련이거든요. 네. 실전 훈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자권 전환 앞두고 이제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시비를 거니까 혹시 시비 걸까봐 동맹이라는 이름을 빼겠다. 그것도 이름과 관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왜 자꾸 이름을 중요시하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1998년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그게 이제 지금 모든 이 탄도 미사일 실험에 이제 말하자면 원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포동 이뤘을 때 네. 제가 사실 그때 평양에 있었어요. 예. 평양에 들어가 있었는데 무슨 이 회사 일로 그때 이제 그 아태평화위의 사람들을 만났더니 밖으로도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는 외신을 못 보니까 우리는 인공위성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쓴 거다. 근데 그렇죠. 예. 근데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참새는 참새라고 불러야지 참새 보고 날아가는 물체라 그러면 되겠냐 알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신이 상황을 없으니까 이름에서부터 명확히 표현을 못 한다는 건데요. 축소지향적으로 뭔가 상황 관리하려는 의도가 자꾸 엿보이니까 보수에서도 반발하고 야당도 비판하지만 그것은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할 바로 우리 그 러시아 이 조기 경보 통제기가 독도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도 일련의 그런 어떤 그 조바심이랄까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 손발이 어지러웠던 원인이 아닐까 그런 동맹이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은 거죠. 모르겠으나 예. 그 발사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쏜 직후에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이 동해 쪽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미사일인지 포탄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발사체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근데 미사일로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계속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면서 발사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청와대 한정우 그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서면 브리핑에서 분명히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썼죠. 예. 이렇게 본다면 이 발사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로 바꿨기 때문에 예. 확인 전과 확인 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도 좀 그런데 들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보태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어제 단계에서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서도 확인한 거예요. 이미 이런 발사 움직임이 있다 하는 거를 모두 다 알았고 네. 그다음에 그 내일쯤 발사할 것 같다. 게다가 지금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전후에서 그 두 발 쐈던 요 앞에 이스칸데르급 그 미사일이라는 네. 상당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그 저희의 이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서 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매우 적어도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탄도 미사일의 네. 성격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정보 인식에 대한 문제, 안보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거세게 좀 지적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또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서 좀 또 강한 언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얼빠진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우리 수석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아, 어떻게 예. 보세요? 아니 뭐 야당으로서는 뭐 충분히 그 비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우선 뭐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9.19 그 남북 군사합의까지 안 네. 올라갈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환상에 취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 우리끼리 쉽게 얘기해서 그 이 재래식 전력부터 휴전선 주변에 또 네. 서해 그 수역에 이제 무장을 좀 줄이면 대체하는 병력을 줄이고 하면 그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은 뭐 거기까지 좋았으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제도 저희가 열강에 지금 각축장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그런 무슨 우리 남북 간의 무슨 평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이 종합적인 그 시야를 놓고 본다면 그 중에서 저희가 진짜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잖아요. 이번에도 오늘도 당장 이 쏜 것이 가장 큰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저희란 말이에요. 한반도는 당연히 다 그 저기에 들어가니까 그 사정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9.19 군사합의부터 지금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까지 뭔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 점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요건 좀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경호 그 자유한국당 그 대변인의 표현을 보면 평화 환상에 취해서 어설픈 대북 행보를 보였다. 그 다음에 스스로 무장 해제했다. 뭐 이런 지금 표현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이제 그 목선 사건이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까지 요구를 했고 어제 이전 수석도 전면 네. 폐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폐기는 아니고 재검토. 재검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 초점을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로만 맞추면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의 인식인가는 사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선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입이 10개라도 제가 볼 때는 할 말이 없는 경계 실패가 분명히 있어요. 네. 여기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사지라고 하는 표현의 원조가 우리 수석님이 아니었던가 기억을 하는데 네. 발표 네. 과정에서 예. 발표 과정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마사지를 했던 어떤 의혹이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잠깐. 메시지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야겠습니다. 마사지 원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대통령의 메시지에 오해가 있을 때 예. 그 표현 같은 것은 좀 바꾼다는 차원의 마사지였지. 순화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걸 팩트를 왜곡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사지가 아니고 날조입니다. 아무튼 이제 마사지라고 외국 날조예요. 비유적인 신조로 예, 예.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 그 수석님이신데 네. 아무튼 이제 그 본질은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목선 사건이 9.19 군사합의가 원인이 돼서 목선 사건이 나왔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9.19 군사합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적 비약도 아니고요. 거의 우주선 수준으로 그냥 그 우주로 날아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한다. 예. 그러면서 육상, 해상, 그다음에 하늘 여기서 이제 그 설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고 예를 들어서 독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목선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해상 경계 활동을 금지한다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고
근데 왜 자꾸 9.19 군사합의하고 연결을 짓는지 이걸 어떻게 가냐면 논리가 이렇더라고요. 9.19 군사합의 때문에 마치 평화가 달성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네. 착각을 하다 보니까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 기강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할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논법으로 가고 있는데 자, 논법이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내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잘 대변해 자, 주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싶더라고요. 한번 그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목선 사건의 발표 문제 말고 오인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 포착을 못했는가? 이걸 보면은 화상으로는 포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화상에서 그 배를 어선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강해이의 문제냐, 착오의 문제냐? 이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 우리 군이 대응한 게 기강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제대로 대응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도대체 기강해이하고 연결이 돼서 평화 무드에 빠져가지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안보에 구멍을 뚫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라고. 연결이 되죠. 어떻게요? 왜냐하면 예. 우선 지금 왜 목선 사건과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남북 군사 합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평화,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 경계 실패를 가장 전투에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매우 기본이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차례라고 얘기할 때 기합 준다 그럴 때 그 어리잖아요. 어리 빠졌다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기합 주는 거거든요. 차려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얼빠졌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체적으로 지금 저 남북 관계가 지금 뭐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고 남북 군사 합의로 뭐 이제 초소도 없애고 뭐 적대행위 하지 말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위에 사람이 낮잠 자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은 영해로 나가서 타령해서 돌아다녀. 네. 그런 일들이 제2함대에서도 생긴 것이고 목선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 진상규명이 사실 안 됐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왜? 어떻게? 그 2주일 동안 표류를 했다는 오징어잡이 배에서 내린 분이 그렇게 말쑥하게 양복을 북한 인민복 차려입고 예. 그 다음에 그 두 명은 또 그 합동신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하루 지나서 돌려보내고 그 두 사람에 대한 합동신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뭔가 우리의 이 경계태세나 방위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뭔가 찔러본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를 저희가 평화무드에 젖어가지고 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직은 좀 더 규명돼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선 이번 독도 영공에서 벌어진 그 일련의 일은 사실은 9.19 남북 군사합의라는 게 물론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돈 아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미훈련 예. 취소하자 했지만 요번에도 지금 북한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무슨 작전 능력을 무슨 서로 맞춰보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사실은 북한이요. 제일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이 카드 중에 하나예요. 왜냐? 예를 들면 우리 을지 프리덤 훈련이나 키리졸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전역에 전군에 비상이 걸린다고. 예.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 그다음에 기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비용이거든요. 저희는 기껏 해봐야 1년에 한 합쳐서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드는데 북한에게 그 전군 동원령을 내린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독도에서 이번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는 뭘 보여준 거냐? 다시 우리가 한미 동맹 그리고 작전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직결되는 건 또 뭐냐면 요거만 제가 얘기하고 이제 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국방부에서 아침에 브리핑할 때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지금 9.19 남북 합의에 저촉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답을 못했어요. 그건 좀 더 우리가 검토해봐야겠다.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예. 말이냐? 그러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쏘면서 도발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평화무드에 젖어서 그렇게 그냥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네. 얘기한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논점을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지금 안보 구멍이 뚫렸느냐 아니냐 이렇게만 한정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네.
저는 웬만하면 이제 과거 정권에 있었던 일은 뭐 얘기하면 또 내로남불이니 뭐니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있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천안함 폭침 사건에 그 우리 군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북한의 잠수정이 몰래 들어와서 어뢰를 쏴서 우리 천안함을 폭침을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도중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은 목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1번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독도 영공 침입은 북한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이었는데 자,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하면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9.19 군사합의는 또 직결이 안 되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기 시작한 걸 보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때 뭐를 하냐면 두 나라가 중러 연합 해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발표를 하는 게 2011년이에요. 네. 그다음에 2016년 10월에 가면 뭐를 발표를 하냐면 사드 배치가 있고 난 다음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고 또 발표를 하는 게 2016년 10월이에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해상 육상에서 있었던 연합 훈련이 공중으로 간 거예요. 올해 들어서. 그러면서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이라고 하는 게 벌어진 건데 이 추세를 보면은 9.19 남북 군사 합의와는 상관없이 동북아 상태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런 어떤 그 근본적인 환경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우리의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는 사실은 현상에 대한 설명도 제지를 못할 뿐더러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요, 그 김종배 평론가는 최근에 독도부터요, 뭐 최근에 잠수함 공개라든지 이번에 미사일 발사체로 공개됐다 이제 미사일로 이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런 사건 일체가 일련의 사건이 국제적인 구도 속에서 안보 구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해해야 된다는 쪽으로 좀 방점을 주신 것 같고 우리 이전 수석께서는 국내 남북 9.19 남북 합의서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국내 안보의 문제가 국내 안보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나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다른 시각에서 조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이 김평론가는 그 지금 9.19 군사합의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 완화하고 이번에 독도에서 벌어진 일과는 별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게 아니고 그것이 다 어떤 그 연관 효과로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개의 어떤 큰 틀의 패키지로 봐야지. 남북 관계만 잘라보고 목선 그건 따로 보고 그다음에 뭐 평택 함대에서 일어난 위장자수 사건 따로 보고 경계 병에 이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특히 중요한 것은 왜 지금 같은 시기에 이를테면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의 독도 도발이라고 하죠. 독도 도발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느냐는 것은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일종의 북중 러 간의 그 공감대. 저는 그 뒤에 상당히 중요한 교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지금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른바 이 인도아시아 태평양 동맹에서 자꾸 한국을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뜨려 내보내서 자기네 쪽으로 예를 들면 중국 쪽으로 아니면 그 남북 관계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겠다는 압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대목에서 그냥 알기 쉽게 요런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바로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대국 틈에 있는 이 약소국이 중립을 지키면 그 나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만고의 진리예요. 말을 딱 바꾸면 뭐냐면 길 한가운데 서 있으면 잘못하면 치워 죽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한미동맹을 얘기할 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남북 간의 군사적 그 긴장 완화뿐 아니고 그것이 다 한미동맹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한미일 그 공조 이것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하나하나만 띄어서 놓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다 재검토해야 한다. 바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까지. 두 가지 그런 점에서 말씀이에요. 저는 그 수석님의 지적에 동의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동북아 정세, 어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썼으면 동북아 정세가 안개 속에 있다. 이런 비유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축이 돼야 되고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럼 한미 동맹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다르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목표인데, 그럼 문재인 정부는 이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역주행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상황 진단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주미 대사를 교체하기로 했고, 대통령 그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교수를 주미 대사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 절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먼저 그 예. 기정사실적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라고 하는 목표점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특보를 하면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보내왔고, 네. 그다음에 자타공이 인정하는 게 미국 조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문정인 교수를 만약에 주미대사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전략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강화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은 거기서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아니, 해보게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주미 대사를 좀 더 미국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뭐 문정인 특보로 교체한다고 하는 거는 뭐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사인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9.19 남북 그 군사합의 뭐 다 전부 빼놓고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 전반적 상황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한 핵심은 뭐냐면 한미 군사동맹 강화인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 좀 아픈 대목은 그 돈 많이 든다고 우리 트럼프가 존경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훈련, 특히 전략 자산 투입에 대해서 지불하라.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저희가 그거를 덥석 받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쪽에 북한이 있으니까 바로 9.19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이 그 자체가 갖는 함의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분위기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거기에 약간 올라탄 감이 있다. 꿀꺽 삼킨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만은 제가 보기에는 막았어야 된다고 봐요. 뒤로라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사실 미국 내부의 이 공화당 이 보수 쪽에서는 그쪽에서 오히려 난리쳤어요. 그때. 상원 의원들이랑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왜 한국은 그때 일체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제가 그래서 다 연관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9.19 남북 합의뿐 아니고 그런 전반적 기류나 정서가 지금 우리의 말하자면 총체적 안보에 아주 축을 이뤄야 할 한미 군사동맹, 그냥 네. 동맹이 아니고, 예, 근간을 상당히 흔드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돈 자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합쳐서, 그럼요. 예, 저희가 지금 이 주제를 이야기하게 된 것 중에 이제 첫 출발점이 러시아의 그 영공 침범이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한러 간의 실무 협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 영공 침범 관련해서 레이더 항적 자료 등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던데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발표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하고 청와대 발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약간 엇박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요. 약간 뭐 전략적인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설득력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화난다고 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 항공우주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공군 조종사가 공중 난동을 벌였다고 표현이 아유, 그냥 확.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실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그런 브리핑을 잘한 거냐.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브리핑했다? 그럼 대단히 고수지요? 솔직히 그렇게 보기 힘들죠. 예. 왜 그러냐면, 일개 어떤 그 무관의 이야기를 가지고 러시아 정부의 어떤 공식 입장인 것처럼 브리핑을 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거는 상황 판단에 대한 판단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뭔가 오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네. 제가 볼 땐 이거는 분명히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입장이 담긴 전문이 언제 왔고 청와대로 언제 전달됐는가를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문재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첫 번째 브리핑, 11시 20분인가 11시 30분에 있는데 그 전에 안보실로 전달이 됐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그 대국민 소통은 둘째치고 청와대 안에서도 과연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수석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이전수 아까 예. 지금 얼차려 얼빠지 얼 얘기하셨잖아요. 뭐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이게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그랬던 거냐. 그건 너무 정말 과대, 꿈보다 해몽이 너무 좋은 과대평가고, 사실은 손발이 안 맞은 거죠.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여기서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 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라는 거는 전체 그 훈련상을 관장하는 그 저긴데 그 네. 본부인데 그걸 모르고 한 번은 더 들어올 수 있다 쳐.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경고 사격까지 있는데 또 들어온다? 이거는 사실 어불상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사실은 저는 우리 그 방송할 때까지 그 정보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이건 이상하다. 상식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손발이 왜 어지럽고 손발이 안 맞느냐 하면 이미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러시아 국방부에 이 전체를 부인하는 전문이 윤수석이 발표하기 전에 국방부에 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뭐 남의 일이니까 좀 사실은 이제 우리 윤도한 수석이 저랑 언론계 입사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능하면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건 아니야. 왜? 그랬으면 당연히 더구나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럼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가 데스크 볼 때도 왜 크로스체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렇죠. 한번 좀 확인해봐. 발표하기 전에.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오늘 그 여기 얘기 초반에 파리도 새냐 얘기하면서 발사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자꾸 어떤 상황을 덮고 무마하고 하려는 의도가 앞서가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오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고 러시아도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이미 이렇게 사과해 왔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앞서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특종 욕심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기자로서. 특정도 큰 오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첫 예. 번째 주제는요. 너 하실 말씀 더 많지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느 부분부터 하실까요? 먼저 한마디로 하세요. 정리한다면은요. 김평론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그 공격이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네. 한마디로 이걸 뽑았는데요. 0점 못 잡는 강속구 투수. 야구 좋아해서 또 야구를 했는데 네. 볼은 엄청나게 빠른데 0점을 못 잡으면 제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면은 타자 맞추면 선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게 실수가 아니라 위협으로 빈볼을 던지면 위협구를 던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건데 저는 제발 야당에서 그러니까 말을 엄청나게 세게 하면서 공격하는 건 좋은데 좀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좀 하더라도 공격을 해라. 0점을 잡고 좀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전수. 저는 뭐 그래도 우리가 또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긍정적 메시지를 내야 되니까 제가 어제부터 조금 좀 너무 그 유연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그 레이건 그 대통령이 그 구소련하고 핵 협상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믿어라,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남북 관계가 됐건 기본적으로 믿는 바탕에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냥 무조건 불신하면 아예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나 철저히 검증하고 대비하라. 그런 네. 데서 trust 예. and but verify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점은 뒤군요. 네, 알겠습니다.